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구현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Depth-Based 6DOF Object Pose Estimation Using Swing Transformer 논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23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녹차는 논문의 흐름과 동일하게 구성했습니다. Abstract, Introduction,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Abstract입니다. 이 논문은 RGB-DE 데이터를 활용해서 6DOF 오브젝트 포즈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매우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합니다. 이미지 정보와 깊이 정보, 즉 2D와 3D 도메인의 특징을 분리해서 처리를 한 후 두 정보를 결합해서 포즈를 추정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RGB 이미지에 대해서는 스윈 트랜스포머를 백본으로 사용하고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랜드 LA 넷이라는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모달리티의 피처를 융합해서 오브젝트 키포인트를 예측하고 예측된 키포인트와 그라운드 트루스 기반으로 레스트 스퀘어스 최적화 방식으로 포즈를 계산합니다. 실험에서는 라인 모드, 오클루전 라인 모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평가를 했고 기존의 여러 6D 포즈 에스티메이션 기법들과 비교해서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6DOF 오브젝트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로봇팔 제어, 증강현실, 물류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RGB 기반의 방법이고 하나는 DEPS 또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방법입니다. RGB 기반 방법은 텍스처가 풍부할 경우에는 정확한 매칭이 가능하지만 조명이 변화하거나 오클루전 상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DEPS 기반 방법은 지오메트리 중심으로 포즈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이나 색상 변화에는 강하지만 물체의 의미적 정보가 부족해서 정확도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RGB 이미지와 뎁스 포인트 클라우드를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인코딩을 하고 두 정보를 특정 공간에서 융합해서 오브젝트 키포인트를 예측하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두 모달리티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를 했고 실험을 통해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논문에서 제안한 전체 파이프라인을 시각화하는 구조입니다. 그림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에 입력으로 주어지는 뎁스 이미지 D가 있습니다. 이 뎁스 이미지는 두 가지 경로로 나뉘어서 처리됩니다. 첫 번째 경로는 위쪽, 여기 노멀 벡터 앵글스 제너레이션 모듈입니다. 뎁스 이미지는 노멀 벡터 앵글스 제너레이션 모듈을 거쳐서 이제 표면 방향을 나타내는 노멀 벡터 앵글 이미지 INRM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 이미지는 3채널 RGB 이미지처럼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픽셀의 서페이스 노멀 방향을 색상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후 이 이미지는 스윈 트랜스포머에 입력이 돼서 여러 계층의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시인이 아닌 트랜스포머 기반 어텐션 구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컨텍스트까지 포착을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스윈 트랜스포머의 출력은 이후 UPerNet이라는 디코더 구조를 거쳐서 더욱 추상적인 고차원 피처로 변환됩니다. 이 피처는 다시 인터폴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크기와 해상도를 조정하고 포인트 클라우드 영역과 정렬이 가능한 형태로 얼라인먼트 됩니다. 이제 아래쪽 흐름을 보겠습니다. 뎁스 이미지는 카메라 내부의 파라미터 K를 이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P로 변환됩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컨볼루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초기 피처 F피니를 만들고
이후 랜드 LA 내에서의 엔코더 디코더 구조를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전용 피처 FP가 생성됩니다. 이제 랜드 LA 내에서의 엔코더 디코더 구조를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전용 FP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지역 구조를 고려하면서 연산량이 적은 또 효율적인 포인트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서 FP가 생성이 된 겁니다. 이 두 흐름, 즉 위쪽의 이미지 피처 FNRM과 아래쪽의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 FP는 얼라인먼트와 채널 매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FFuse라는 퓨즈드 임베딩으로 통합됩니다. 이 결합된 피처는 총 두 가지 경로로 동시에 전달이 됩니다. 첫 번째는 3D 키포인트 로컬리제이션 모듈, 물체의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키포인트 좌표들을 예측합니다. 둘째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듈로 물체의 픽셀 단위 마스크를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측된 키포인트들에 대해서 리스트 스퀘어스 피팅 방식을 적용해서 실제 오브젝트의 CAD 모델상 키포인트와 정합되는 6D 포즈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구조는 이미지와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장점을 각각 살리되 융합된 피처에서 강력한 키포인트 추정과 세그멘테이션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향후 슬라이드에서는 이 구조에서 각각의 모듈, 특히 퓨전 방식과 키포인트 이스티메이션 방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사전 처리 기법 중 하나인 노멀 벡터 앵글 이미지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왼쪽 상단을 보시면 입력으로 주어진 뎁스 이미지 D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각 픽셀 위치 PHW에 대해서 물체 표면까지의 깊이값, 즉 거리 D를 나타냅니다. 이 뎁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우리는 각 픽셀에서 표면의 기울기, 즉 서페이스 노멀 벡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림 가운데를 보시면 각 픽셀 주변의 이웃 픽셀들과의 깊이 차이를 기반으로 각 표면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n, 이제 nx, ny, nz가 계산이 됩니다. 이 벡터는 해당 지점의 표면이 공간상에서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이 노멀 벡터와 xyz 축 사이의 각도를 각각 계산해서 ax, ay, az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각도들은 RGB 색상처럼 3개의 채널로 표현이 되고 결국 하나의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됩니다. 이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노멀 벡터 앵글스 이미지 N 앵글이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초록색, 주황색 등 다양한 색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픽셀의 표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확대된 이미지를 보면 표면이 이제 볼록한 부분은 다르게, 또 움푹 들어간 부분은 또 다르게 색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이미지는 단순한 색상이 아니라 기하학적 의미를 내포한 시각 정보라는 것입니다. 이후 이 노멀 벡터 이미지는 스윈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사용이 되고 물체의 형상 정보, 엣지, 표면 방향 등을 피처 수준에서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RGB 정보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물체의 공간 구조와 굴곡, 윤곽선 등 지오메트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즈 이스티메이션처럼 물체의 자세, 회전, 위치를 예측해야 하는 작업에서는 단순 색상이나 텍스처보다 이러한 기하학적 정보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노멀 기반 시각적 인코딩 방식은 향후 다른 태스크의 응용 분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 좋습니다. 이 그림은
본 논문에서 이미지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한 스윈 트랜스포머 백본 구조, 그 중에서도 스윈-T 기반 엔코더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입력은 앞서 설명드렸던 노멀 벡터 앵글 이미지 INRM입니다. 이 이미지는 서페이스 노멀을 RGB처럼 시각화한 3D 채널 이미지였습니다. 이 입력은 먼저 패치 파티션 여기를 통과를 하고 일정 크기의 논 오버래핑 패치로 나뉘게 됩니다. 스윈 트랜스포머는 이 패치를 토큰처럼 처리를 하므로 일반적인 VIT 구조와 유사하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리니어 임베딩입니다. 각 패치를 고정된 차원의 벡터로 변환해서 트랜스포머가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스윈 트랜스포머의 핵심 구조인 4단계 스테이지 블록으로 이어집니다. 각각의 스테이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가장 높은 해상도의 피처를 처리하며 두 개의 트랜스포머 블록이 존재합니다. 여기 두 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매 단계마다 패치 멀징이라는 다운샘플링 연산이 수행이 되면서 점점 스페셜 레졸루션은 줄어들고 임베딩 디멘션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테이지 3와 4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이지 2에서는 피처 맵이 8분의 1 크기로 줄어들고 채널 수는 2배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3와 4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레졸루션을 절반씩 줄이면서 더 깊은 시멘틱 피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3는 블록이 6개로 가장 깊고 이제 스테이지 4는 2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4개의 스테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멀티스케일 하이어라칼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됩니다. 위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블록들은 각 스테이지의 아웃풋 피처 맵이고 이들은 최종적으로 모두 결합돼서 이후 디코더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추출된 피처는 오브젝트의 로컬 디테일은 물론이고 전체 형태나 위치 관계까지 포함한 글로벌, 로컬 컨텍스트 정보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스윈 트랜스포머 기반 피처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추출된 랜드 LA넷 피처와 함께 융합되어서 키포인트 프레딕션과 세그멘테이션에 활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조는 기존 CNN 기반 백본보다 해상도에 강하고 다양한 크기의 오브젝트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실험에서도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논문에서 3D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 랜드 LA넷 기반의 포인트 클라우드 인코딩 과정을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파이프라인 그림에서 아래쪽 흐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입력으로는 뎁스 이미지를 이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K를 이용해서 변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P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각 점이 3차원 공간상의 X, Y, Z 좌표를 가지며 물체의 형상, 곡면, 가장자리 등의 구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미지와 달리 격자 구조가 없고 포인트의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CNN 구조로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랜드 LA넷을 포인트 클라우드 전용 백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랜드 LA넷은 이름 그대로 랜덤 샘플링 플러스 로컬 어그리게이션의 약자인데요. 불필요한 포인트들을 제거하면서도 주변 이웃 포인트들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먼저 전체 포인트 중에서 일부만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키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 수만 개의 포인트 중에서 몇백 개만 남깁니다. 이를 통해서 연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각 키포인트 주변에 있는 이웃 포인트들과의 관계를 계산해서 로컬 피처를 생성합니다. 여기서는 단순 평균이 아니고 MLP 기반의 non-linear embedding과 attention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각 이웃 포인트의 중요도를 다르게 반영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로컬 피처들은 계층적으로 다운샘플링 되어서 글로벌 컨텍스트를 포함한 하이레벨 3D 피처로 발전하게 됩니다. 랜드 LA넷의 가장 큰 강점은 기존 포인트넷이나 포인트넷 플러스보다 훨씬 연산량이 적고 빠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오메트리 정보는 매우 풍부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 구조를 통해서 물체의 형상이나 모서리, 내부 굴곡 같은 요소를 이미지 정보 없이도 추출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오클루션이나 이제 백그라운드 클러터가 있는 환경에서도 로버스트한 3D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랜드 LA넷의 인코더 출력은 이후 디코더를 거쳐서 스윈 트랜스포머의 피처와 융합되기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구조의 후반부인 랜드 LA넷의 후반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앞서 설명드린 랜드 LA넷의 인코더 구조 이후에 디코더와 피처 퓨전 준비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랜드 LA넷은 인코더 구조에서 계층적인 다운샘플링을 수행하면서 포인트 클라우드의 글로벌 콘텍스트를 점차 강화된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수천 개의 포인트 중에서 랜덤 샘플링과 그룹핑을 통해서 키포인트만 남기고 로컬 피처를 추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출된 피처는 포인트 와이즈 얼라이먼트가 불가능한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포인트 수 또는 원하는 해상대로 복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랜드 LA넷은 유넷과 유사한 구조의 디코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디코더는 단순히 업샘플링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엔코더의 각 계층에서 출력된 중간 피처를 스킵 커넥션으로 받아와서 상세한 지역 정보를 함께 보존합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시멘틱 피처와 로컬 지오메트릭 피처가 함께 전달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최종적으로 디코더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원래 리졸루션 수준으로 포인트 와이즈 피처 맵인 FP를 출력을 합니다. 이 피처는 이후 스윈 트랜스포머에서 추출된 이미지 피처와 융합되기 위한 준비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은 두 피처는 모달리티도 다르고 이제 표현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컨캣하거나 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스페이셜 얼라인먼트와 채널 매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두 피처의 크기와 차원을 정렬합니다. 스페이셜 얼라인먼트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와 이미지 피처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시멘틱 의미를 가지도록 공간적으로 매핑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채널 매칭은 스윈 트랜스포머 피처와 이제 랜드 LA넷 피처의 채널 수를 맞춰서 병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두 모달리티가 통합된 멀티모달 퓨즈드 피처 Ffuse를 얻게 됩니다. 이 Ffuse는 이후의 키포인트 프레딕션과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최종 포즈 추정을 위한 핵심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랜드 LA넷의 디코더는 단순히 피처를 복원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미지 피처와의 융합을 위한 천처리, 즉 구조적 준비까지 마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논문의 핵심 과정 중 하나인 3D 키포인트 기반 자세 추정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총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바로 3D 키포인트 로컬라이제이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마지막 레스트 스퀘어 피팅입니다. 이 세 단계는 앞에서 추출한 이미지 및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3D 키포인트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이 과정은 오브젝트의 핵심 포인트, 즉 키포인트들의 3차원 위치를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모델은 이미지 피처와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를 컨캣해서 하나의 퓨즈 피처, 이제 ffuse를 만들고 이 피처를 기반으로 각 포인트가 특정 키포인트까지의 오프셋, 각각의 포인트가 특정 키포인트까지의 그 거리를 예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에서 키포인트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예측하는 방식이죠. 그런 다음 이 오프셋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체 포인트들로부터 키포인트의 위치를 투표해서 정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법이 민 시프트 클러스터링입니다. 예측된 오프셋 벡터들이 집중되는 지점, 즉 밀집도가 높은 지점을 키포인트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노이즈에도 강하고 다수의 예측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키포인트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장면 내에서 물체와 배경을 구분하는 픽셀 와이즈 마스크를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별도의 외부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없이 스웬 트랜스포머, 그리고 랜드 에레이넷의 퓨즈 피처, ffuse를 그대로 사용해서 세그멘테이션까지 수행합니다. 이 점이 기존의 마스크 RCNN 같은 외부 네트워크에 의존했던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통합된 네트워크 구조 덕분에 더 간결하고 효율적이고 일관된 피처 표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결과는 키포인트 로컬리제이션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의 정확한 범위를 예측함으로써 키포인트 예측 시 배경이나 다른 오브젝트로부터 오는 간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리스트 스퀘어스 피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예측한 3D 키포인트를 기반으로 오브젝트의 회전 행렬 R과 이동 벡터 T를 추정합니다. 방법은 매우 직관적인데요. 이제 하나는 CAD 모델상에서의 키포인트, 여기 PI,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메라 좌표계상에서 예측된 키포인트 CI. 이 두 점 집합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변환 RT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SVD나 카베시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논문에서도 GPU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브젝트의 최종 6D 자세, 즉 3D 회전 정보 플러스 3D 이동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본 논문의 데이터셋과 성능 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총 두 가지 벤치마크를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라인 모드 데이터셋입니다. 총 13개의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해 RGB-D 이미지와 3D CAD 모델이 제공됩니다. 배경은 복잡하지 않고 물체도 단독으로 배치되어 있어 비교적 클린한 조건입니다. 둘째는 오클루전 라인 모드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동일한 오브젝트들을 포함하지만 여러 개의 물체가 서로 가려진 상태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더욱 챌린징한 환경이며 모델의 견고함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은 사실 BOP라는 벤치마크 오브 60 포즈 이스티메이션이라는 데이터셋으로 묶여있는 애들인데요.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벤치마크들이 있는데 이 저자가 이 데이터셋을 사용한 거는
이제 우리는 가려진 물체와 가려지지 않은 물체 이 두 개가 똑같은 오브젝트의 13개 오브젝트를 사용하는데, 가려진 물체와 가려지지 않은 물체에서의 그 성능의 비교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 지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ADDS 점수를 사용합니다. add는 예측된 포즈와 GT 포즈로 오브젝트를 3D 공간에 위치를 시키고 각 포인트 간 평균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여러 스레시홀드에서의 평균 정확도를 측정하는 AUC, Area Under Curve도 함께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즈 리콜, 즉 전체 오브젝트 중 몇 %가 일정 정확도 이상으로 포즈가 예측되었는지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네, 이제 이 표는 결과표인데요. 이제 이 논문이 제안한 방법이 라인 모드 데이터셋에서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정량적 실험 결과입니다. 이 라인 모드 데이터셋은 이제 가려지지 않았던 그 물체들, 오브젝트 13개에 대한 그 데이터셋이고요. 표는 이제 각 방법들이 ADDS를 기준으로 13개 오브젝트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포즈를 예측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정확도는 여기 맨 아래에 민행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표 상단에 보시면 입력 모달리티 기준으로 세 그룹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왼쪽은 RGB only, 여기 가운데는 RGBD, RGB에다가 depth까지 포함되어 있는 정보, 그리고 오른쪽은 depth only 기반 방법들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depth only 기반이고요. 표의 가장 오른쪽에 요 hours, 그리고 without GT 마스크, with GT 마스크가 있고요. 이 GT 마스크의 유무에 따른 또 차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hours의 without GT 마스크는 그라운드 트루스 세그멘테이션이 없이도 본 논문이 제안한 엔드-투-엔드 세그멘테이션 플러스 키포인트 기반 방식만으로도 평균 96.3%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기존 뎁스 올리 기반 방법인 OVE6D나 그리고 이제 RGBD 기반 방법들과 비교를 해도 매우 경쟁력이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정확한 GT 마스크가 주어졌을 경우, 즉 여기 이 상황의 경우에 평균 정확도가 97.5%로 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뎁스 정보만으로도 높은 수준의 포즈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본 논문의 핵심 기어인 Surface Normal 기반 이미지 피처, 랜드 LA넷 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 그리고 이 둘을 효과적으로 융합한 구조가 실제 성능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표는 라인 모드보다 한층 더 복잡한 환경인 오클루전 라인 모드 데이터셋에서의 실험 결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동일한 물체들을 포함하지만 장면 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가려진 상태, 즉 오클루전 상황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포즈 이스티메이션보다는 훨씬 어려운 환경이고요. 모델의 로버스트니스, 특히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예측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데이터셋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안한 방법은 GT 세그멘테이션 없이도, GT 마스크 없이도 평균 91.8% 네. GT 마스크 없이 60.3, 그리고 이 GT 마스크를 제공한 경우 77.1로 꽤 강력한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의가 있는 부분은 기존 RGB 올리 기반 방법들은 오클루전 상황에서 대부분 70에서 80 정도의 수준을 보였는데, 이게 50에서 70
정도의 성능을 보였는데, 여기 GT마스크가 제공됐을 때 77.1, GT마스크가 없더라도 60.3, 다른 소타 모델에 뒤처지지 않는, 여기도 이제 GT마스크가 있을 때의 얘기군요. GT마스크가 있을 때는 70이지만 없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타 모델보다 상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는 또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페이스 노멀 이미지를 기반으로 추출한 이미지는 추출하는 피처 이미지는 RGB보다 쉐이프와 곡률 정보를 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이더라도 물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랜드 어레이 기반의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가 지오메트리 기반의 글로벌 콘텍스트를 잘 학습을 했기 때문에 물체가 일부 가려져 있어도 전체 자세를 잘 유추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 덕분에 본 모델은 부분 가림이나 복잡한 장면 내에서도 안정적인 자세 추정이 가능한 방법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클루전 라인 모드 데이터셋에 관한 결과 사진입니다. 가려진 환경이 있어도 포인트 클라우드를 잘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만 보여도 이 물체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컨클루전입니다. 먼저 연구 기여입니다. 본 논문은 기존 RGB 기반 포즈 이스티메이션 방식과 달리 뎁스 정보만을 활용하면서도 정밀한 자세 추정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스윙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서페이스 노멀 이미지를 인코딩함으로써 이미지에서 지오메트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했고, 동시에 랜드 어레이넷을 활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정교한 3D 피처를 효율적으로 추출했습니다. 이후 이 두 피처를 정렬하고 융합해서 키포인트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세그멘테이션과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통합해서 GT 세그멘테이션 없이도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 큰 기술적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도 본 논문은 뎁스 올리 입력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 모드 그리고 오클루전 라인 모드 환경에서 소타 수준의 포즈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일부 오브젝트는 GT 마스크 없이도 95% 이상의 정확도를 기록하면서 단일 뎁스 입력 기반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CAD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실제 응용 단계에서 제약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오브젝트 도메인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려면 카테고리 레벨 포즈 이스티메이션으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지오메트리 중심의 포즈 이스티메이션 방식이 실용성과 정확도 측면에서 매우 유효하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